자,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다음으로 가볼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전 세계의 축구 역사를 다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우리나라야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국에서 실제로 인기가 어떤가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예전에도 한국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영표 선수님도 가셨고 뭐 박지성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이 진짜 최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기, 다 이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는 모르는 것 사람 같아요. 진짜 없어요. 야, 멋있다. 영국도 진짜 응원 너무 한국 열심히 해요. 사람들 진짜 자랑스럽겠다. 나이스 써니. 나이스 원 써니. 너무 귀여우시다.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선수를 두고서는 전 세계가 이제 궁금해했거든요. 어떻게 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가 됐느냐. 심지어 그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이 아버지 손흥정 씨의 헌신이 있었다. 그 아버지도 이제 프로축구 선수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나의 축구는 온전히 이 아버지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또 들었어요. 맞아. 네. 손흥정 씨가 난 의붓아버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손흥민 자기 아들한테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2월 초까지 제가 여기다가 매년 소금을 100포 이상씩 뿌렸어요. 소금? 소금을 왜 뿌려요? 소금을. 조그만한 소형 트럭으로 소금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를 계속 갈았어요. 예, 소금기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거든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여기가 건조한데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 약간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칠 일도 없고. 아빠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저 철봉이 운동장에 다 생겼는데 소금으로 채운 거예요? 눈이 오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반경 10m씩. 그래서 눈이 와도 흥민이 혼자라도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 항상 여기다 제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네. 걸은 날이 없어요?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아들을 학교 축구부에 넣지 않고 직접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같이 훈련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몰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골을 넣는 것 어떤 그런 거에 취하고 뭐 교만해질 걸 염려해서 기본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아예 골을 못 넣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모로서 네. 그거는 아이들 위해서 충분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아이스하키. 윌리엄 아이스하키 일주일에 한 6번 해요. 한 번 하면 90분 정도 하거든요. 맞아. 아이스링크 안에 부모들은 얼어 죽어요. 맞아, 너무 맞아. 추워요. 너무 춥죠. 그 애들은 여름이든 운동하니까 겨울이든 그쵸. 계속 롱패딩 입고 있어요. 뭐 너무 고생스러운 건 알지만 오늘은 저기 저 축구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들어도 될까요? 아이스하키는 조금 그런 거예요. 나중에 들을게요. 아이가 원하면 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님은 자제분들은 축구를 안 시켰어요. 왜요?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네. 큰 애가 근데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약간 중간 정도? 이제 제 눈에 안 찬 거죠. 근데 주변 분들이 또 의견을 물어보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거 축구 선수로 계속 이어갈 수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축구 그냥 못하게 제가 했었죠. 근데 저도 사실 듣기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좀 엄격하긴 했지만은 뒤에서는 또 되게 많이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였는데요. 이 손흥정 씨는 아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하자마자 밥솥을 챙겨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한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합숙하는 숙소 근처에 이렇게
싼 여간방을 자면서 매일 숙소랑 훈련장을 몇 시간 동안 이제 걸어 다니면서 대단하시다. 아들 팀 훈련하는 거 펜스 밖으로 보면서 심지어 그냥 보고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훈련 분석하는 모습을 거야? 분석해서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찾아냈다고. 소름 돋았어. 네. 진짜 영화 같아. 이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된 거지. 모든 부모가 그렇게 맞아.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주 될 사람은 돼. 김태형 감독님 혹시 손흥민 선수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오. 그때가 흥민이가 제일 팀에서 막내였거든요. 네네. 근데 생활도 되게 밝고 성격도. 네. 근데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는 또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맞아 깊이 맞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완벽하다. 저는 듣기로는 이제 광고 출연료가 요새 많이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에 있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이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주 폭등했어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광고 출연료가 2019년에는 10억이었는데 네. 올해 2022년에는 80억 원으로 80억 원으로 8배가 우와, 아니 올랐다고. 뭐 맥주, 뭐 라면, 뭐 자동차 안 하는 광고 맞아요. 없어요. 진짜 많이 보여요, 요새. 아니 촬영장에서는 아버님의 이 수비가 혹시 또 들어갑니까? 철통 수비가 또 있었죠. 철통 수비가 들어가요. 그럼요. 광고 할 때도 이제 아버님이 같이 가시거나 이러는데 네. 이 아버지가 내건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촬영 속도가 빨라야 된다. 광고 찍다가 축구 훈련을 못하면 어떡하냐. 훈련을 못 할까 봐. 네, 축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광고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 빨리 찍고 훈련하러 가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모든 시간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라는 이 네임밸류를 탄생시킨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로 또 가볼까요? 다음 가볼 나라는 축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 축구 최강국인 브라질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네이마르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제발. 자, 한영준 기자님. 제발 좀 기분 좋은 사건 있으면 좋겠어. 네, 이 네이마르가 축구도 잘하지만은 이 손꼽히는 파티왕으로 유명합니다. 파티. 네, 파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외국에 또 그 발달했잖아요. 파티 문화가. 그렇죠. 자기 생일 때인 2월 5일 날 유명한 사람들과 팀 동료들을 초대해서 네. 매년 성대한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네이마르의 주급이 네. 6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9억 원을 받다 주로 보니 받는구나. 생일 파티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화려하게 한 게 약간 시상식처럼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들 다 주대해가지고 입장부터 매년 테마를 약간 매년. 선택을 해요. 재밌겠다, 그래서 딱 사진도 찍고 막 되게 화려하게 하는데 돈 많이 진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럭키 생일 파티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쁜 여자 굉장히 많이 불러요. 저도 알아요. 럭키 형 생일날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갈 때 돈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자기 가게에서 그러니까. 너 뭐 먹었지? 하고. 최근 들어서 이 네이마르가 파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욕은 왜 먹어요? 뭐 파티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네이마르가 지금 축구보다 파티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너무 라는 너무 이야기 돈다. 때문에. 이거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이마르가 경기하다가 이제 발목이 크게 꺾이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이고. 울면서 저렇게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네이마르가 진짜 아파 이제 보인다. 8주 부상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뭐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네이마르 선수가 너무 자주 자빠진다고 생각해요. 너무 맞아요. 네이마르 선수는 좀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제 엄살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주심이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진짜? 파워를 이제 네이마르 쪽으로 주긴 주는데 주심들이 혹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연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나요? 그때 했으면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거 매력 있어요. 필요해. 그런 거 매력 필요해. 있어요. 네, 매력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쳤어. 쳤어. 그렇지. 잘하네.
아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근데 많이 해봤다. 근데 진짜 아픈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만약에 발목이 꺾여가지고 8주간의 진단이 나올 정도면은 이 보통 선수들은 이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때 대비는 이제 기부스 8주 지나면 거의 인대 손상이 왔다는 소리인데 인대가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거의 끊어지 직전이나 아이고, 됐을 아이고. 때가 8주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기부스하고 거의 안 움직이죠. 잘 붙어야 되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네이마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8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네. 이 밤새 파티를 열어서 아이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파티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이제 미쳤다라고 하면서 네이마르를 비난을 했죠. 또 술 먹으면은 뼈도 잘 안 붙고 인대도 잘 안 붙고. 더 붙죠. 네. 더 팅팅 붙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파티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면 안 되죠. 아니 집에서 하는 아니 게 내 아니라. 말은 여기 지금 뭐 클럽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은 다 보이는 입장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숨어서 하고 싶으면 숨어서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숨겨서 하면 있는데. 좋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 그러는 건 숨겨서라도 파티를 하라. 지금 뭐 걸리지만 않고 숨겨서 하라는 얘기죠. 감독의 눈을 오케이. 피해서 하고 내가 싶은 했어요? 거다 하라. 내가 했냐고요. 자,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다음은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 말을 듣고도 달라네. 네 말을 듣고도 달라네. 이거 아시죠? 몰라? 나만 알아? 외국인 있다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 진짜로 그 해설자가 네 말 듣고 두 달라네 이렇게 한다니까. 네 말을 듣고 두 달라네. 네 말을 듣고 두 달라네. 네 말을 듣고 두 달라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아, 나 찾아봐야겠다. 진짜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시죠? 네. 혼자 너무 억울해가지고 안 믿네. 난 이렇게 지금 지어내시는 거 아니시죠? 지어내시는 거. 나는 어떻게? 깜짝 놀래. 아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하기 좋네. 맞아 이거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아 재밌네요. 우리가 나라별로 또 문화가 다르니까 정말 재밌다. 인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인도 있습니까? 인도 뭐 해봐요. 인도 어떻게 해요? 아직 뭐 칠 줄도 안 했는데 그거를 놀 리가 없지. 일단 나가고 나서 축구 오늘 분량이 나가겠나 모르겠네.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우리 네. 마라도나 전설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이야기할 때 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의 이야기인데요. 네. 네,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 전혀. 네, 1998년 마라도나의 축구 팬들이 네. 마라도나의 38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창시한 종교가 바로 마라도나교. 아, 진짜 종교를 아니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종교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팬클럽하고는 그러게. 다른 컨셉인가요? 그러면은 네, 이게? 팬클럽이라 볼 수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종교인데요. 좀 무서운데. 엄연히 종교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60개국에 무려 5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이러면은 사이즈가 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 와. 마라도나교? 일반 교회하고 분위기 좀 다르네요. 아 찬송가를 응원가로 쓰는군요. 어머. 근데 진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인도도 사실 마라도나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인도에도 마라도나 사원이 있어요. 아, 진짜요? 사원 있고 팬들이 모여서 거기 마라도나 위해서 응원도 하고 사실 마라도나가 신기하다. 인도에 자기 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알고서 인도에 여러 번 방문도 했고
축구 월드컵 하잖아요. 네. 뭐 인도 팀은 없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응원할 때 아르헨티나를 응원 많이 하고 마라도나의 10번 유니폼을 입고서 아직까지 응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마라도나 유니폼이 그 네. 경매에서 엄청 비싸게 팔려서 그 진짜요? 화제됐거든요. 마라도나의 위력을 진짜로 실감하게 해준 예인데요. 얼마에 팔려? 지난 5월에 열린 경매에서 마라도나의 유니폼이 약 71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13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스포츠 기념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마라도나의 이 찬송가를 쓰이는 응원가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축구 응원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YB가 만든 오필슨 코리아라든지 뭐 붉은 악마 송도 있고.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응원보다는 선수들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 지금이 살아있는 크리켓 선수들 위해서 다 하나씩 영화 만들고 배드민턴 선수 영화 만들고 다 지금 OTT 플랫폼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대신 축구 선수 영화 없죠? 아 축구 얘기하니까 없네. 출전 안 했으니까. 있어요. 인도에 바이층 부티아라고 축구 선수가 있어요. 감독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출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출전해야지 알지. 가나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하나 공부. 가나 이렇게 짜리나리나 에에 와카 와카 에에. 신난다 신나. 아니면 이것도 있어. 너무 신나다. 와나베바예스로 나 가나 스타일이야 약간. 아 신난다. 나 가나 스타일이야. 되게 신난다. 멕시코 뭡니까? 그 우리는 노래 딱이 넣는데 우리 응원하는 문화가 좀 색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떡해요? 그 옛날에 멕시코의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이 맞습니다. 했던 복장을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경기장 가요. 거기 뭐 머리 장식 요만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뒤에 이제 사람 안 보이잖아. 제일 짜증나. 이건 진짜. 생각해보면 그러네. 또 카니발 해야지 또.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약간 상대팀한테 저주를 보내는 그 저주를 이거 말겠냐? 그런 거 해요. 예. 주술을 걸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방청객이 있는데 보면은 용기도 나고 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불 피워가지고 예, 옛날 문명처럼 이렇게 춤추고 있고 뭐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런 사람. 여기서 이게 신나네. 예. 근데 주술은 잘 안 통하나 봐요. 4강을 못 올라가. 하강에는 주술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 이게 아닌가? 업데이트 안 됐어요. 예, 그만해야 되겠다 오히려. 자, 축구 역사에 이 길이 남을 전설이죠. 종교가 된 남자 마라도나의 이야기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축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징크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희한한 있죠. 별별 징크스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징크스는요, 바로 영국의 데이비드 베컴 이야기입니다. 베컴이 징크스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베컴이 징크스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베컴의 소속팀 선수들의 이탈리아 선수들의 징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징크스가 바로 베컴의 엉덩이를 만져야 한다. 그거를 부끄러워. 얹어야 잘 플레이할 수 있다. 경기가 잘 풀린다. 베컴의 모든 엉덩이가 약간 선수들이. 토템처럼. 네네. 내가 알기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엉덩이 잘 만져요. 남자들도 남자 엉덩이 잘 만져요. 이 축구할 때 보면 이탈리 선수들은 그 국가대표팀 엉덩이 계속 만지고 있어요. 서로 터치 이렇게 신기하네. 잘한다고. 그 베컴의 엉덩이가 약간 그 우리나라 그 돌하루방 코 만지면은 아기 난다. 애 난다, 애 생긴다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승리의 여신이군요. 아니 근데 지금 사진에는 한 분이 제대로 잡으셨는데 저분은 골로 들어갈처럼.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는 분인가 보죠. 이 베컴이 이탈리아 축구팀인 AC 밀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상대팀 볼로냐랑 경기를 할 때 첫 골을 획득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베컴의 오른발처럼 그의 왼쪽 엉덩이도 골을 득점하는데 이제 한몫했다고 봤기 때문인지 동료 선수들이 계속 이제 베컴의 엉덩이를 돌하루방의 코처럼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죠. 이날 경기 그래서 이겼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이겼어!
진짜네. 그럼 엉덩이를 내놔야지. 아, 그러면은 반납해야죠. 내놔야지. 네. 빌려드려야죠. AC 밀란 대변인은요. 네. 이탈리아는 이 미신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행운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진다 하면서 이 선수들이 행운의 사나이 베컴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컴 선수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였네요, 진짜. 맞네요. 엉덩이에 그 행운의 여신이 깃들어 있을 줄이야. 또 다른 징크스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축구 네. 선수들의 징크스. 다음으로 만나볼 징크스의 주인공은 뭐 거의 축구의 신,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 메시. 맞아, 아직 안 메시. 나왔어, 메시가. 네, 메시 징크스는요 바로 수염입니다. 아톨. 털. 아톨이네, 아르헨티나 털. 털, 호톨, 아톨. 아톨. 이제 아톨형으로 가자. 이 수염에 관한 무슨 징크스입니까? 예, 메시가 우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인데요. 네. 2016 코파 아메리카에서 수염을 기른 채 나타나서 팬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네. 되게 깔끔했는데. 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 수염이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이제 우승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아르헨티나의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메시 선수한테는 특유의 이게 거친 태클이나 몸싸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 팀이랑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염을 길렀다고 하네요. 이 메시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월드컵 무대에 서지 않겠다라는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메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네요.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럭키 씨의 나라인 인도입니다.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더라고. 오메.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확인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JP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축가가 비욘세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이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네.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아니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난 한 50불 정도. 50불 정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하면.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에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jatt mahiya, nothing like my mut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 lashkara. Boogie te boogie, make it kholna. I go crazy, ke jab bajd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금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1천억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달러.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늘 올리시고.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암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쵸. 그렇죠. 아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몇 %를 안 쓰신 거죠, 한 사실. 1% 정도. 네,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현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그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거예요,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이게 지금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 있는 이 저택이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그럴 것 정도인데요. 같아요, 진짜. 저 집에. 나 이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이게 이 집이에요? 우와. 실제 층수는 27층이지만은 네. 건물 높이는 거의 60층 건물의 높이예요. 아, 층고랑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전기세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건물은 인도에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저택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개인 소유 저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개인 소유 건물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오메. 2조 2천억 원요? 네. 뭄바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사실 이 집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약간 뭉바이의 정남동 같은 되게 비싼 땅인데요. 땅이 넓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야 되니까 뭐 돈이 문제 아니라 근데 높이졌어요. 거구나. 높이졌어요. 이게 차가 막힐 때 저 차로 가기가 힘드니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이 3곳밖에 없다고 해요. 가게 없다고 집에. 주차장도 6개 층밖에 없고요. 그냥 주차장이 6개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도 168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살겠어요? 168개 밖에 주차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한 층은 막 비워두고 이러나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형 호텔처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 몇 명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만 살고 있다고 임대 합니다. 안 해요? 임대 안 하고 그냥 안반이 회장이랑 아내 니타. 그래도 빌딩인데 임대 받아야죠. 아마 다른 빌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다른데.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로는 아직 좀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바니 회장 그리고 아내 니타 또 쌍둥이 남매인 아카시와 이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난트까지 딱 5명의 가족을 위한 건물 1대인 거죠. 한 명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아 조금 나가네, 그러네. 그러네. 하면 나가니까 지금 4명 살고 있네요. 근데 결혼식이 보니까 아까 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3시, 앉아?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한국 결혼식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재미없는 것 알아요?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맞아. 두 탕, 세 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같은 거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집회 주는. 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뭐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준비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만1,000원. 저 친구 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집회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1달러 크잖아요. 저희 엄마는 10,000원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